여러분, 만약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가장 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진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수가 아닐 거예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픈 인생극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희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서의 결혼식이었어요. 59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정희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스며들어 있었죠. 30년을 키워온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기쁨,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기야, 준비 다 됐어? 남편 박성철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어요. 61살의 성철은 여전히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늘따라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응, 이제 가자.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정희는 신부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띄었습니다. 우리 준서 잘 부탁드려요. 저희 딸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식이 시작되기 전 정희는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친척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낯선 여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40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단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윤하영이라고 합니다. 정희는 당황했어요. 하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반가워요. 혹시 신부 쪽 분이신가요? 정희가 물었지만 하영은 미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랑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성철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이상했어요. 성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거든요. 아, 여보. 회사분이야. 성철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다음 말이 정희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뵙네요. 그런데 정말 예쁘시네요. 성철 씨가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이 있을 때마다. 하영 씨. 성철이 급하게 말을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영은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랑 3년 됐어요. 그 한마디가 정희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년. 3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희가 본 적 없는 팔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팔찌, 정희는 기억했습니다. 몇 달 전 성철이 상사 사모님 생일 선물이라며 대신 사간다고 했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이쁘죠?
성철 씨가 선물해 주셨거든요. 하영은 일부러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결혼식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로 향하기 시작했고 정희도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하영은 정희의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좋은 날인데 기분 상하게 해드렸나요? 하지만 알 권리는 있으시잖아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자리에 앉아 식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서가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하필 아들의 결혼식 날에 나타나서 이런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식이 끝날 때까지 정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고 이 행복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피로연이 시작되고 정희는 여전히 완벽한 어머니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과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아들 부부를 축복하는 모든 일을 차분히 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고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59년을 살아온 얼굴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감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아직 준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었거든요. 성철은 어젯밤부터 말을 제대로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밤을 보낸 그는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여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박성철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정희는 의아했어요. 성철 명의로 온 택배인데 보낸 사람은 윤하영이었거든요. 상자를 받아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보낸 것 같았어요. 정희는 상자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희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성철과 하영이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는 장면, 세 번째는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희가 시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러 갔던 바로 그날들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성철 씨와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중병으로 누워 계실 때, 자신이 밤낮으로 간병하며 고생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이게 뭐야? 성철이 뒤에서 사진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말이 바로 그거네요. 이게 뭐냐고.
성철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회사 일로 만나다가 3년 동안 회사 일이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팔찌도 회사 일이었나요? 호텔도 회사 일이었고요.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성철은 계속 변명했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게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정희는 사진들을 다시 한 장 한 장 살펴봤어요.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성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은 미소를 다른 여자에게 보이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은 남편에게 웃음을 잃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쁘지 않았나? 내가 살림을 못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나? 성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질문이 너무나 절절했고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야, 정희야. 너는 완벽한 아내였어. 이건 내 잘못이야. 완벽한 아내였다면서 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속이면서 나한테는 평범한 남편인 척 연기했던 거네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그 여자와 데이트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하면서 정희는 갑자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성철이 야근이 잦아졌던 것, 주말 모임이 늘어났던 것, 전화를 받을 때 멀리 나가서 봤던 것,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니던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들어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 생각했어요. 결혼기념일도 까먹고 내 생일도 까먹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구나.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철이 다가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손으로 그 여자도 잡았을 텐데. 정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정리할게. 하영이와는 끝낼게. 성철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정리한다고요? 그 여자는 당신을 놓아줄까요?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영의 글씨체는 단정했고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성철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만약 하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3년 동안이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따로 자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말 걸지 마세요. 성철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방 안에서 정희는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사랑받았던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였던 걸까?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품위는 잃지 않되 자신도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성철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성철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사과하려 했지만 정희는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철이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나 진짜 잘못했어. 성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이한테 연락해서 정리했어.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정리했다고요? 그 여자가 순순히 포기했나요? 성철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희는 찬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을 사귀어 놓고 이제 와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성철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하영은 성철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매일 문자를 보내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너만 사랑해. 하영이는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순간의 실수가 3년이나 계속됐다고요?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진지해 보이던데요. 호텔도 가고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도 하고 이게 실수예요? 성철은 변명을 계속했어요. 그때 너는 친정 어머니 간병 때문에 힘들어했고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어. 그런 상황에서 하영이가 위로해줘서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희의 말이 성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정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모든 걸 감당했는지 성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나 정말 바뀔게. 성철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기회요? 30년이 기회가 아니었나요? 3년 동안 매일매일이 당신에겐 기회였잖아요. 정희는 성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는 거실을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문자로 연락하세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말 걸지 마시고요. 다음 날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있었어요. 우선 은행부터 갔습니다. 결혼 후 줄곧 성철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들을 확인해 봤어요. 예금 잔액, 적금 현황, 대출 상황까지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인, 혹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자기 명의 통장 하나 없이 살았다는 게 새삼처량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희는 세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성철의 재산 상황과 세금 문제, 그리고 만약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었거든요. 결혼 기간이 30년이시고 부인께서 전업주부셨다면 재산 분할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세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메모했어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무지했던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라도 배워야 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나온 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분의 외도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을 때 정희는 하영이 보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성이 먼저 접촉해온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3명분의 식재료를 샀는데 이제는 1명분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준서는 이미 결혼해서 나갔고 성철과는 앞으로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을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중년 여성 혼자 살기라고 입력해 봤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원룸 구하는 방법, 취업 정보, 혼자 사는 여성들의 경험담.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때 성철이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컴퓨터로 뭘 하는지 보려고 다가왔지만 정희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이랑 몇 군데 다녀왔어요. 정희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혹시 뭔가 준비하는 거야? 정희는 성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준비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말이에요. 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이혼을 생각하는 거야? 3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내가 이혼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의 기복이 없었어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희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쌓아온 30년을. 그 30년 동안 당신은 뭘 쌓아왔나요? 정희가 반문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쌓고 있었잖아요. 성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나 정말 후회해. 정말 잘못했어. 후회한다고 해서 3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을까요? 이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달력을 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도 준비해야 했고요. 무엇보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시작해야 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갔어요. 법률 서적과 재정관리 책들을 읽으며 자신이 알아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산정.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이었는데 정희와 똑같은 법률 서적을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가 봐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김미숙이라는 그분은 정희보다 2살 많았고 작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는데 차근차근 준비하니까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미숙 씨의 조언은 정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여자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많이 알아두세요. 미숙 씨는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했거든요. 돈은 좀 들었지만 나중에 위자료로 다 받아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미숙 씨의 조언을 되새겨 봤어요. 하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름과 나이, 그리고 성철과 3년째 만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성철이 샤워하는 동안 정희는 성철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준서의 생일이었어요.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비밀번호였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하영과의 대화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대화를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영은 성철에게 정희와 이혼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 성철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대화를 보니
하영이 점점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49이야. 시간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서 결혼식도 끝났으니까 이제 천천히. 천천히? 3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 대화 내용을 보면서 정희는 하영이 단순히 불륜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철과의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철은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하영이 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여행 간 사진들,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 그런데 그 중에 정희가 알고 있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정희와 성철이 결혼기념일에 갔던 레스토랑, 신혼여행 때 갔던 제주도 펜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갔던 곳들을 일부러 찾아간 거네. 정희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앞섰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 내역과 사진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하영의 연락처와 주소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영은 정희가 사는 동네에서 불과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하영의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하영은 중견 광고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회사 앞에서 하영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승리자처럼 보였어요. 저 여자는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성철을 빼앗아 왔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영의 회사에 익명의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편지에는 성철과 하영의 사진들과 대화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귀하의 직원 윤하영 씨가 기혼 남성과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부인, 증거 자료가 상당히 많이 모인 것 같네요. 변호사는 정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상대방 직장에도 알렸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의 경고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만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익명으로 보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변호사는 정희의 변화에 놀랐어요. 처음 상담받으러 왔을 때는 우울하고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이었거든요. 부인께서 많이 강해지셨네요. 강해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봐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부동산을 들렀어요.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사시려고요? 중개업소 직원이 물었을 때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몇 군데 매물을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드는 원룸이었어요. 보증금과 월세도 정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다음 주에 계약하러 올게요. 정희는 부동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하영의 회사에 편지가 도착할 예정일이었어요. 아마 내일쯤이면 하영에게도 연락이 갈 테고 성철에게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지만 이게 정희만의 방식이었어요. 고함치고 울부짖는 대신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이 진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가 예상한 대로 사흘 후 성철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영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철은 퇴근하자마자 정희에게 따졌어요. 정희야, 설마 내가 하영이 회사에 연락한 거야? 성철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생겼나요? 하영이가 회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승진에서도 제외됐대. 성철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정희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성철을 돌아봤어요. 과하다고요? 3년 동안 남의 남편을 빼앗아 간 게 과하지 않나요? 성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당신이 먼저 정리했어야죠.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날 밤 정희는 마지막으로 성철과 대화를 나눴어요. 내일 이사 나갈 거예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실 거고요. 성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당신도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자유니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거든요. 새로 구한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으니까요. 첫날 밤 정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침대는 다음 주에 배송 예정이었거든요.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튿날 정희는 가구 쇼핑을 했습니다. 작은 식탁, 의자 2개, 책장 하나. 모든 걸 자신의 취향에 맞춰 골랐어요. 성철은 항상 실용성을 따졌고 디자인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희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산 건 작은 화분이었어요. 꽃집에서 햇빛을 좋아하는 작은 다육식물을 골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일주일에 1번 정도면 충분해요. 꽃집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원룸 창가에 화분을 놓고 바라보니 작은 녹색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너도 나처럼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희는 화분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정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간단한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먹는 식사가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항상 누군가를 위해 차렸던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만 생각하면 되었거든요.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어 먹고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었어요. 전에는 항상 남편과 아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책도 읽고 듣고 싶었던 음악도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스트레스로 늘 찌푸려져 있던 눈썹도 자연스럽게 펴졌고 입꼬리도 자주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어요. 어머, 정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은 정희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장바온 식재료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철이 또 된장찌개야? 라고 투덜댔을 텐데 이제는 그런 소리 들을 일도 없었어요. 혼자 차린 소박한 밥상이지만 정희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후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로 새 집에서 산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 정말 좋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정희는 창가에 앉아 화분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에 비해 새순이 몇 개 더 나왔고 잎사귀도 더 싱싱해졌습니다. 너도 여기서 잘 자라고 있구나. 그날 밤 정희는 깊이 잠들었어요. 그동안 아들 결혼 준비로 밤잠을 설쳤는데 이곳에 와서는 매일 밤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편안해진 거였어요. 새 집에서 2달째 되는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집 근처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인의 손맛 백반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정희는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나온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정희와 비슷한 나이 같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정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은 정말 작았지만 깔끔했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뭘 드실래요? 오늘 된장찌개가 특히 맛있어요. 사장님이 물었을 때 정희는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나온 음식을 보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먹던 것처럼 정성스럽고 맛있어 보였거든요. 한수 젖뜨고 나서 정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저도 딸 같은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만들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정희는 자리를 뜨기 아까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다 보니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그리웠거든요.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을 구하시나요? 사장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아, 그러시구나. 사장님은 정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사실 저도 혼자 하기엔 좀 벅차긴 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몰려서. 그런데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전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자신 있어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우선 일주일만 해보고 서로 맞으면 계속하고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미정인의 손맛 백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의 이름이 김미정이었는데
정희보다 3살 어렸습니다. 미정 씨는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전업주부였는데 갑자기 혼자 살게 되니까 미정 씨는 정희와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희는 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어요. 자신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정희는 이 식당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미정 씨는 좋은 사람이었고 일도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의 뿌듯함이 좋았어요. 정희 씨, 정말 손맛이 좋으세요. 손님들이 다 좋아해요. 미정 씨는 정희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정희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일품이에요. 비법이 뭐예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정성이요. 내 가족을 위해 끓인다는 마음으로 하면 맛있어져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마음이 중요하네요. 한 달이 지나자 정희는 완전히 식당 식구가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정희를 알아보고 인사했고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정희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정희 씨가 차려주는 밥은 정말 딸이 해준 것 같아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미정 씨와 정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희 씨, 혹시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이혼했어요. 아니, 이혼 진행 중이에요. 미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미정 씨 말대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미정 씨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희는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 씨와 정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일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때로는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지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정말 대단하다. 어느 날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남들은 중년에 이혼하면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식당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되던 날 정희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30년 만에 자신이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정희는 작은 화분 하나를 더 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일하면서 생긴 자신감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새로 산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정희는 혼잣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정희로 살고 있구나.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정희의 얼굴도 그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정희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제야 정말로 독립한 기분이다. 미정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행운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식당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정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대방 여성이 남편분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정희는 잠시 당황했어요. 소송이요? 무슨 소송 말씀이시죠?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윤하영 씨가 박성철 씨를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희가 물었을 때 변호사는 쉽게 설명해 줬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 여성이 남편분에게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안 하느냐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희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3년 동안 남편을 차지하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니요. 그럼 우리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안도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미정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그 여자가 남편분한테 소송을 걸었다고요? 미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정희 씨 남편분이 양쪽에서 소송당하는 거네요. 그러게요. 어쩌면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철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철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하영의 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성철의 회사에도 좋지 않은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부장님이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요. 정희의 옛 지인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승진에서도 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한 달 후 정희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혼 기간이 30년이고 정희가 전업주부로 가정에 헌신한 점이 인정되어 상당한 비율의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부인 생각보다 결과가 좋네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자택의 절반과 예금의 60%를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별도로 받으시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정희의 차분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현명하게 처리하셨어요. 그 무렵 성철이 정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처량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힘들어.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간단하게 답장했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서로 새로운 길을 가요. 성철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미정 씨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정희 씨, 후회되지 않아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될 정도예요. 그래도 가끔은 외롭지 않으세요? 미정 씨의 질문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요. 그리고 여기서 미정 씨랑 일하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정희는 정말로 그랬어요. 예전에는 성철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이제는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드라마를 봐도 되고 주말에 혼자 영화를 봐도 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였어요. 한편 하영과 성철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소송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상대만 탓하다가 그렇게 됐나 봐요. 정희의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정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해 가을, 정희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거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예전보다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정희의 이혼 확정을 축하해 줬어요. 정희 씨,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오늘은 제가 저녁 살게요. 둘은 작은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씩 하며 정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어요. 미정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 밤 정희는 일기에 썼어요.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다. 무섭기보다는 후련하다. 이제 정말로 이정희로만 살아가면 된다. 성철이라는 이름도 그 사람과의 기억도 이제는 과거일 뿐이다. 앞으로는 나만을 위해,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 것이다. 정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혼 확정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식당 일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정희 이모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희 이모, 오늘도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정희 이모가 끓여야 제맛이에요. 70대 할아버지 손님이 매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어요. 정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정 씨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아요. 미정 씨는 정희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어요. 정말로 정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차림도 밝은 색으로 골라 입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해서 나오는 미소였거든요. 어느 날 정희는 원룸을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식당 일로 번 돈과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투룸을 구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정희는 새 집 열쇠를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새 집은 햇빛이 잘 들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베란다에 여러 가지 화분들을 들여놓았어요. 처음 키우기 시작한 작은 다육식물은 이제 제법 큰 화분이 필요할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너도 나만큼 많이 자랐구나. 정희는 화분에게 말하며 물을 주었어요. 식물들을 돌보는 시간이 정희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희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준서였습니다. 결혼한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새 생활에 바빠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밝게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잘 지내고 있었구나. 신혼생활은 어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준서는 말을 망설였어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젠가는 준서에게 말해야 할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응,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하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준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성철이 준서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던 거였습니다. 아빠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준서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아빠를 미워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준서야,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행복해.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정말 행복해. 정말이에요? 준서가 물었을 때 정희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정말이야. 엄마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좋은 친구도 생겼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저도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지금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심이 돼요. 왜?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넘쳐요. 이상하게 엄마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아니, 진짜 이정희가 된 것 같아. 엄마 혼자 사시는 건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외롭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통화를 마치기 전에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엄마가 정말 멋져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그날 저녁 미정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정 씨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희 씨, 정말 좋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그동안 준서가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한 건데 오히려 이해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몇 주 후 정희는 정말로 준서 집에 놀러 갔어요. 며느리는 정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준서가 어머님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정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특별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준서와 며느리를 만났다. 준서가 나를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내가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전 그날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혼자여서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서 더 행복하다. 미정 씨 같은 좋은 친구도 생겼고 일하는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정희는 일기를 쓰고 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분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잘 견뎠어, 이정희.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냈어.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새로운 내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